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T-50 고등훈련기죠. 이 T-50이 개발된 지 한 20년 되어 가는데 지금 20년 만에 거의 차트 역주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50이 미국 ATT 사업에서 최대한 400대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거 지금 강력하게 선두로 부상하고 있고 또 UAE에서도 4조 5천억 원어치나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정말 우크라이나 정말 불쌍합니다. 독일이 자신들은 유럽의 맹주다, 유럽의 리더다 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손 벌리는 것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왜냐? 독일은 친러 좌파죠. 보겠습니다. 서방 세계의 핵심 국가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좌경화되며 친중, 친러 성향을 보여온 독일이 전쟁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무기 판매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대금을 지불한 방어용 카운트 드론 시스템을 세관에서 압수한 독일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군함 판매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안드리 멜리크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1월 19일 독일 언론 DPAY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해 흑해와 아조프의 연안을 방어하기 위한 군함을 도입하려 한다 라며 독일의 함정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중의 하나이며 우리는 독일에 군함을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멜리크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1월 17일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을 예방한 후에 나온 것인데요. 베어복 장관은 키예프에서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도 일부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래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외무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 형태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이자 EU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생각이 없냐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치명적인 무기 수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라며 무기 지원은 물론 판매도 승인할 뜻이 전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리더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절망적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해 말 장기 집권을 끝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더욱 좌경화되고 있는데요. 한때 자유민주주의 최전선 국가였던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돈을 완납했어요. 다 줬어요.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카운트 드론 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드론 요즘 이 무인기가 워낙 대세니까 그 드론을 격추시키고 드론을 제밍해서 통제권을 가져오고 해서 드론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가진 그 시스템이에요. 총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밍 해가지고 상대 드론의 통신을 마비시키고 추락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돈을 다 줬는데 완납했는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스탑 해서 압류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세관을 빠져나가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카운트 드론 같은 강력한 무기, 강력하지도 않죠.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계속 찌그러져 있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데 니들도 군사력 좀 가지고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기면 이게 상황이 더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밟으면 찍하고 터져야 되는데 니들이 러시아에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면 안 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흑해, 아조프에 여기에서 러시아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독일 군함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줄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언제 무너질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에게 계약금 조금 받고 무기 만들어주고 수출할 나라 전혀 없죠. 그래서 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안보 리스크인데 그래서 돈 다 줄 테니까 군함 좀 사자 했는데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메르켈 총리 한 20년 지금 집권을 했는데 완전히 좌파입니다. 그리고 연정을 해왔는데 그 연정 파트너들은 더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켈이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슐츠, 거기는 뭐 더욱더 좌파고, 여기 지금 이 외무장관이라고 간 사람, 여기 녹색당인데 완전히 극좌파입니다. 근데 극좌파, 이런 좌파들은 과거에 소련에 대한 그런 향수들을 살짝 다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러시아에게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뭐 2차 대전 때 소련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소련군 많이 죽였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참 황당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금 이 러시아와의 협상을 왜 미국이 주도하냐, 미국 빼고 우리 유럽이 주도해서 러시아하고 협상하자. 능력도 안 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목숨을 던져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켜줄 능력, 의지도 없으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가 차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운명 아마 침공을 받고,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략해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해서 우크라이나의 명맥은 유지시키는 대신 지금 흑해, 아조프의 연안에 있는 모든 영토를 러시아가 가져가는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아주 걱정스러운 우려를 해보는데 참 안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4조 원대 천궁2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이번에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T-50 훈련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형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에 이어서 T-50에 이딴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UAE가 천궁2 방공 시스템에 이어서 T-50 고등 훈련기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 장관이 2월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1월 19일 전했습니다. 당초 보아르디 장관은 21일 방한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했으며, 다음 달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시설을 찾아 T-50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계약 관련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UAE는 2008년 기존의 BAE 호크 고등훈련기를 대체하는 신형 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 T-50과 M346을 비교 검토한 결과 더 나은 절충 교육 조건을 제시한 M346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 협상이 진행되자 이탈리아 측은 말을 바꾸었고, 이에 분개한 UAE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면서 훈련기 도입 사업은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UAE는 30억 달러의 비용으로 T-50 항공기 60대를 구매하고, 여기에 조종사 교육과 지상 시뮬레이션 장비, 스페어 파츠와 제반 정비 서비스 등 부수 비용으로 15억 달러를 더 지불할 계획인데요. 이는 5조 3,600억 원에 달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단일 장비 수출로는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T-50은 UAE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되는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프로그램에도 가장 강력한 후보 기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ATT 사업은 최대 400대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올해가 T-50 재도약의 시작점을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버전이 지금 T-50A, 그래서 여기 뭐 등짝이 좀 불룩한 거 있는데 각종 전자담이 좀 더 집어넣고, 미국의 TX 사업에 제안했던 바로 그 버전이죠. 자, 그래서 지금 2008년입니다. 2008년에 UAE에서 고등훈련기 사업을 했는데, 이때 우리 T-50, 그때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었던 아주 최신형이었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 이렇게 경쟁을 해서 결국 뭐 성능은 T-50이 좋은데 M346이 됐다라는 그런 씁쓸한 보도를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M346이 선정됐던 데는 절충 교육을 화끈하게 해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M346을 선정해주면 한 20억 달러 규모의 절충 교육, 그러니까 UAE의 물건을 뭐 다시 사주고 또 기술 이전해주고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T-50 떨어뜨려 놓고는 실제 2008년도 때 협상에 들어가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야 하고는 조건을 또 계속 바꾸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협상, 2011년까지 협상하고 도저히 뭐 이탈리아가 말을 바꾸니까 UAE가 열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그냥 사업 자체를 백지화 시켜버린 겁니다. 엎어버린 거죠. 아니 엎지 말고 그냥 우리 T-50 샀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이 엎어버리고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라팔 도입하지 않습니까? 원래 F-35 도입하려고 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F-35는 안 되고
하고는 이제 UAE가 안 주니까 프랑스의 라팔을 긴급 도입을 하게 되었죠. 기존에는 지금 F16, EF 그러니까 블락 60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와 라팔을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팔 도입을 하면 더 나은 성능의 훈련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호크 그거 뭐 과거에 F16 블락 60 도입할 때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신형 훈련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지금 진행된 건 없고 그래서 그럼 남은 거 어디냐? T50이다. 그런데 UAE가 도입하려고 하는 T50은 완전히 그냥 기본 훈련형 T50이 아니라 공격기 버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TA50의 상위 호환 이 정도 되는 버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 훈련도 잘 하면서 유사시에는 이 페르시아만 또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 나름 이란 공군 또는 이란 해군을 상대로 뭔가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 이제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T50이 딱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차트 역주행 갑자기 뭐 오래된 노래가 갑자기 많이 불리기 시작해서 뭐 차트에 1등까지 올라가는 이런 거 우리 가끔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T50이 20년 만에 완전히 차트 역주행하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대당 뭐 한 5천만 달러 꽤 괜찮은 가격에 사고 그리고는 또 추가로 교육훈련 뭐 이렇게 프로그램 코스트해서 총 45억 달러 해서 뭐 한 5조 원 넘는 이런 아주 괜찮은 사업을 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UAE를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정상회담 내용에 이 T50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따로 카이가 열심히 홍보를 했는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UAE 장관이 2월 달에 한국 카이에 와서 상세하게 이제 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ATT 사업 TX에서 보잉의 T7에게 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3D 프린터기로 부품 생산하고 해가지고 뭐 완전히 코스트 다운해서 거의 뭐 절반 값에 들어오니까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 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으로 만든 게 뭐 제대로 안 됐는지 아무튼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프트웨어 문제 그거 고쳤다라고 하는데 하드웨어가 지금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가지고 훈련기 그리고 경공격기 전술인문기죠. 이런 거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미국이 이 TX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이거 축소하고 그리고는 ATT라고 해서 어택 능력까지 있는 이런 그 전술 인문기 사업을 따로 했는데 1단 100대 많으면 400대까지 하는데 우리 T50이 당연히 지금 뭐 M346 FA 이런 거 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T50이 또 미국에서 초대박을 터뜨리겠다라는 그런 예상 완전히 차트 역주행하는 T50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